리플에 대한 ETF도 승인이 될 수 있고,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플랫폼화되어 있거나 대배 사용되는 많은 암호화폐에 대한 ETF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ETF가 출시가 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중국의 비트코인 다량 보유가 미국에게 부담이 될까요? 결국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가 화폐가 있는데, 사실 화폐의 가장 핵심은 뭐죠? 많이 쓴다가 제일 핵심입니다. 많이 쓸수록, 가격이 올라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쓸수록 패권이 유지가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위안화는 사실은 덜 쓰여져요. 10분의 1밖에 안 쓰여집니다, 달러 대비해서. 그러면 이것을 더 쓰여지게 하려면 바로 아주 쉽게 위안화하고 비트코인을 직접 연동해서 서로 샀다 팔았다 하는 시장 자체를 크게 만들면 위안화의 사용량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리스크라기보다는 서로 선점하기 위한 어떤 눈치 작전 중에 있다. 미국은 먼저 선점을 해서 언어적으로 트럼프의 언어를 통해서 일단 구두적으로 비트코인을 우리 국가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선언을 한 것이고요. 중국은 아직 입장 표명은 안 한 채 비트코인을 서서히 좀 사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남은 절차 중에 하나는 뭐죠? 민간 금융기관, 개인들한테 아직까지는 약간은 규제화해 왔던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허용 방침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아직 본격화되려면 좀 시기가 걸릴 수 있으니, 사실은 지금은 서로 약간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통화가 더 암호화폐에 노출이 많이 되고 비트코인 많이 노출돼서 패권 자체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과 그 패권을 조금이라도 뺏어오려는 중국의 그런 어떤 서로 간의 교두보적인 화폐의 전쟁의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의 금 구입량 증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게 핵심은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미국의 부채가 36조 달러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나라의 부채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국가 부채도 많은 상황이고, 중국 역시 물론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부채는 사실은 탕감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채가 많은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인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이제 300조 달러 이상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부채의 현금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부채가 현금으로 많이 쓰인다는 이야기는 현금의 가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현금을 대용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역설적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대신에 실물 자산이나 다른 대체적인 투자 수단이 더 급부상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중앙은행 포트폴리오로 생각해 봤을 때 중국이 만약에 달러를 판다면 뭘 사야 될까요? 유로화를 사야 될까요? 엔화를 사야 될까요? 블록이 다른데, 그러면 화폐가 아닌, 전통 화폐가 아닌 다른 것을 사야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금본위가 무너지기 전에 기본적인 세팅, 출발점 자체가 금본위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금을 먼저 사는 대체적인 방편을 선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서서히 많이 사려는, 매수자로서 많이 사려는,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하려는, 중국 인민은행이 개입을 하려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체되는 어느 정도 시장의 인식이 완성된 자산이 아직은 없지만 결국에는 더 많은 원자재들을 사려는 중국의 움직임들이 앞으로 가속화될 수 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더 많은 유동성을 달러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금, 그 외의 원자재까지 모두 다 위안화로 거래될 수 있게끔 하는 시장을 다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안화와 달러의 거래 자체는 서서히 끊겨가는, 서로 간의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절단이 되는 그런 형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십니다. 트럼프가 경제부처 수장을 모두 친가상화폐 인사로 채웠는데 정책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책화된다고 해서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뭐 저도 잘 틀리고 가격에 대한 예측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참고로만 들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가격에 대한 예측 전망을 논외로 하고서라도 사실 세 가지 포인트가 나오죠. 첫 번째,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쓰여진다. 그러니까 국가의 내부적인 자산으로 유동성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부분이 핵심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상업은행으로 갑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 SEC에서 최근에는 이제 리플에 대해서 ETF도 승인해달라는 자산운용사의 이제 요청이 있었는데 신청서가 발행이 됐는데요. 그러면 SEC가 항상 리플을 계속적으로 압박을 했던 것은 결국 SEC법에 해당이 되는 우리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자본시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SEC법의 위반이다라고 해서 그것 자체에 대한 허용과 ETF의 출시를 계속 금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석 자체를 다르게 한다면 충분히 리플에 대한 ETF도 승인이 될 수 있고 축차적으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플랫폼화되어 있거나 대배 사용되는 많은 암호화폐에 대한 ETF들이 더 많이 허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ETF가 출시가 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미국의 상업은행입니다. 상업은행의 수수료가 비트코인 출시 이후에 사실 뮤추얼 펀드 운용의 수수료보다도 비트코인 암호화폐 ETF로 인한 수수료 수익이 3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특성 자체가 워낙에 샀다 팔았다의 수요가 많고 ETF도 마찬가지란 거죠. 그러면 상업은행들의 영업 현금 흐름은 더 좋아질 여지가 있고 그 돈들은 결국에 상업은행들이 지금 MMF와 그 다음에 국채 시장에서 굉장히 큰 손으로 계속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국채에 대한 매수 여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굉장히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에 직면할 때마다 예금 인출 리스크라든지 특히 지역은행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화 되면 될수록 예금자들에 대한 인출 리스크들이 항상 익스포저가 커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유동성을 빠르게 돈으로서 회수할 수 있는, 우리가 사실은 상업은행 같은 경우는 지준 예치를 해놓고 페드한테 돈을 맡겨놓으면 예치해둔 돈을 나중에 현금 유동성이 모자라면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하룻밤의 시간 정도는 걸리거든요, 최소한. 근데 그 시간에 요즘 디지털화되어 있으니까 미리 1시간 만에 새벽 2시에도 빼버리잖아요. 그런 사태가 SBB 사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자체적으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회계적으로 인정을 해주면 사실 바로 5분 만에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즉 지금은 비트코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금융적 정책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서 정부에서 금기시됐던 부분을 풀어주면 상당히 어려웠던 난제들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정책들이 하나씩 시행이 될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어느 정도 관심을 두시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자산 배분이라는 개념을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장 자산인 비트코인을 편입하시되 우리가 소위 2등, 3등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든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자체는 사실은 이더리움만큼 플랫폼화 기능보다는 홈, 이름 설정하는 데 있어서의 플랫폼으로서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우리가 대비라고 하는 데에서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이제 그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범용적인 사용량도 늘고 범용적인 사용량이 많은 만큼 기본적으로 우리가 ETF로서의 승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비중에 맞춰서 좀 전체 자산의 일부를 예를 들면 10%, 20%, 30% 정도를 투자를 하되 그 안에서도 비트코인 예를 들면 30%, 그 다음에 이더리움 관련된 자산들 20% 이런 식으로 축차적으로 배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위주의 시장이긴 하지만 다른 알트나 여러 가지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VC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VC는 이 기업 자체가 언제 어떻게 현금 차축 능력이 생기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져서 현금 엑시트가 가능할지 수익이 높아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n분의 1 투자를 보통 하거든요.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의 밈코인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비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유명세를 이용을 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많이 이제 모았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근데 사고의 전환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밈코인이 사람을 표명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 도치 같은 경우도 밈코인 중에 하나였는데 밈코인들이 사실
비판으로 일자면 만약에 어떤 코인의 이모티콘 자체가 너무 이쁘거나 귀여우면 이쁜 강아지거나 이쁜 어떤 캐릭터라고 하면은 투자가 많고 투자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 자체는 사실은 논센스 하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화폐적 기능이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동안 부채가 사실은 현금화되고 부채가 현금화되면서 사실 그동안에 느꼈던 우리가 기본적인 인플레이션을 제거한 실물 시장에서 나머지 요소들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CPI 상승률은 전 세계적으로 서서히 낮아진다고는 하지만 절대 가격으로 보면 대부분의 식료품 가격만 보더라도 2020년 대비해서도 지금 거의 1.5배에서 2배 이상 늘은 상태예요. 그만큼 실물 자산에서 기본적인 우리가 소비해야 되는 자산 자체가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대신 소득 기반은 사실 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러한 형국이 어떻게 전 세계인들에게 느껴지느냐.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인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마이너스가 난다는 건 뭐냐면 실물만큼의 가격 상승을 꾀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자산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코인조차도 만들어진 거고 아직까지는 더 확대가 되고 있지는 않고 최근에는 트렌드가 크진 않지만 NFT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술품 아니면 여러 가지 기념품들, 사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NFT화 해가지고 그걸 현금으로 사고 팔았는데 이런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화폐에 대한 기억과 화폐 자체에 대한 유용성의 가치에 대해서는 계속 페이드 아웃되고 있어요. 결국에 부채의 과다한 남용 때문이죠. 그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은 민코인이 돼서 민코인이 됐을 때 그러면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 사람이 우리가 요즘에 가치로 매기지 못하지만 인플루언서들 얘기를 하잖아요. 인플루언서가 SNS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는 것처럼 그것 자체를 그동안은 유명세, 유행, 트렌드라고만 생각했지만 그것 자체에 대해 또 가치를 매기는 것이 사실은 네트워크 사슬의 어떤 개념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매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행화되고 트렌드화 된다면 그런 것에 모두 다 가격을 매기고 자산화하는 개념들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것은 언제까지 가능하냐. 절대적인 실질 소득 자체가 어느 정도는 증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자산에 대한 개발, 민코인 다음에 NFT,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요? 아주 쉽게 우리 얘기를 하면은 사실 더 많은 트렌드들, 최근에는 또 무엇이 트렌드가 되고 있죠? 과거에 유명했던 수집품들이 비싸게 팔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 종류가 자동차도 있었고 가방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옛날 돈이 또 비싸게 팔리는 경향들도 있어요. 그만큼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에는 모두 다 매겨버리는,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갈까요? 가장 저희 끝단은 자산의 모든 트렌드, 예전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골동품까지도 지금은 원활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골동품이었는데 골동품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현금을 대체하는 자산 투자에 대해서 종류는 계속 다양화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민코인은 사회적인 현상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